879번입니다. 넓이가 4인 삼각형 ABC에서 다음 관계식을 성립할 때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 ABC의 둘레를 스몰로 표현해서 스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이것에 바로 무엇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의 길이의 어떤 관계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이 각으로 정의된 내용들을 변으로 바꾸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 앞에서 많이 연습했지만 사인 B는 무엇으로? 2R분의 B로 나타낼 수가 있죠. 사인 C는 2R분의 C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인 A니까 2R분의 A. 즉,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 값들 모두 다 변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바로 무엇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B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나요? 자, 각이 B니까 그 양쪽 사이드에 있는 변은 B가 아닌 문자 A와 C겠습니다. 따라서 ECA라고 적으면 되죠. 그럼 각각을 제곱하니까 C제곱 A제곱. 그리고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은 B니까 B제곱을 빼주면 되죠.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C니까 바로 EAB라고 나타내면 되고 각각을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바로 이 각이 바라보고 있는 C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한 것입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이하를 곱해서 이하를 모두 다 어떻게 없애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변에는 A 배를 해야 되니까 A를 각각 이렇게 약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B 플러스 C고요. 우변이 분수 형태니까 이 자체를 일단 통분해 볼까요? 통분을 하면 분모를 무엇으로 통분하면 되겠다? 바로 EBC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EBC니까 여기는 각각 무슨 제곱? B제곱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BC 제곱. 여기는 A제곱 B. 알파벳 순서대로. 여기는 B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바로 C를 곱해야 되니까 CA제곱. C를 곱하니까 B제곱 C. 그리고 마이너스 C의 세제곱이 되게 돼요. 그러면 좌변은 B 플러스 C잖아요. 그거 B 플러스 C. 따라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분자 바로 BC제곱 그리고 A제곱 B 마이너스 B세제곱 플러스 CA제곱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C제곱이죠. 여기서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2B제곱 C죠. 그리고 플러스 2BC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B제곱 C가 동류항이고 BC 제곱이 동류항이니까 우변의 내용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항하면 는0이니까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이 몇 개 됩니까? 6개 되죠. 그러면 기억나나요? 내림차순 정리. 지금 B도 3차, C도 3차. A는 몇 차입니까? A는 2차니까 우리가 이 2차로 먼저 묶어 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A 제곱이니까 A 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가 되죠. B 플러스 C에 바로 A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A에 대한 1차는 없어요. 그럼 이 나머지 4개를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을 먼저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EBC 제곱이 이항하면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BC 제곱이 되고, 2B 제곱 C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B 제곱 C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모두 다 플러스로 표현해도 되거든요. 자,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면은 이 상수항이 100%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B세제곱과 B제곱 C, C세제곱과 BC제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B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B 플러스 C가 되고요. C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C 플러스 B가 되죠. C 플러스 B가 B 플러스 C로 묶어버릴게요. 되겠나요? 근데 이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무엇으로 바꾸면 된다?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B 플러스 C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논정이죠. 따라서 공통적으로 누가 모두 다 있습니까? B 플러스 C가 모두 다 있죠. 따라서 B 플러스 C로 인수분해를 다시 해주면 이 안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수의 곱이 0이니까 얘가 0이든지 또는 얘가 0이죠. 근데 B 플러스 C는 0이 될 수 없죠. 자, B와 C는 변의 길이니까 모두 다 양수라서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바로 이 부분이 0인데 이 부분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바로 가계가, 가계가 바로 무엇이 90도인 바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럴 때 바로 넓이가 4라고 했고 그때 둘레의 길이를 바로 최소값을 찾아 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가계가 직각이니까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가계가 직각삼각형으로서 바로 둘레의 길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바로 넓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넓이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2분의 1 밑변이 b고 높이가 무엇이 됩니까? c가 되죠. 자, 따라서 얘가 얼마이다? 4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C의 곱은 얼마다? 8이라는 것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로 최소값을 구할 거죠. 자, 그런데 B와 C의 곱만 8로 되어 있지, 지금. 자, A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 합에 대한 최소값인데, 자, 이 세수의 곱은 주어지지 않았고 이 B와 C의 곱만 8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B와 C의 곱이 8이란 말은 이 B와 C의 곱은 8로 무엇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항상 B, C의 곱은 8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B 플러스 C는 여기 합이고 여기 곱이니까 합곱이다. 그리고 B는 양수, C는 양수죠. 그게 왠지 뭐가 떠오릅니까? 산술기하가 떠오르죠. 저 곱이 8로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가 문제예요. 그러면 A를 우리가 여기에 A에 대한 곱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A를 BC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나타낼 수가 있죠. 바로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죠.
따라서 A 제곱이 A 제곱이 바로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잖아요. 여기서 나가는 따라서 A를 무엇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플러스 C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자리에 무엇을 바로 B 제곱 루트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리고 B 플러스 C로 놓으면 자, 이, 이 세수를 더했기 때문에 자, 이 세수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은 이 값도 최소가 되고 이 값도 최소가 된다면 전체 값은 무엇이 되겠다? 최소값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B 플러스 C는 벌써 우리가 최소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값의 최소도 생각할 수가 있나요? 자,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최소가 되면 됩니까? 이 루트 속에 있는 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최소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자, b가 양수고 c도 양수니까 b제곱 더하기 b제곱도 양수고 c제곱도 양수니까 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모두 다 양수니까 동일하게 산술기하를 쓴다면 이 두 수의 합의 최소는 이 두 수를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두 배 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거의 다시 무엇이다? 이렇게 루트로 보면 되겠죠. 이 안에 루트 속의 알맹이의 최소값만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B 플러스 C는 뭐죠? 바로 BC의 곱에 루트를 씌운 게 두 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따라서 이 두 수를 더한 것은 항상 얘가 좌변이 바로 더 크거나 같다라고 산술 기호를 따로따로 두 번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먼저 BC의 곱이 8이니까 얘는 루트 8이면 2 루트 2가 되어서 바로 얘는 얼마가 된다? 바로 4 루트 2가 되겠네요. 맞죠? BC의 곱은 8. 8을 루트 씌우면 2 루트 2니까 4 루트 2가 되고 얘는 BC의 제곱이죠. 자, 전체가 BC의 제곱이면 8의 제곱입니다. 그럼 요 자체가 얼마가 된다? 바로 8이 되겠죠. 자, 8의 제곱이니까 8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16이 되고 16의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결론 얘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바로 루트 16,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의 최소값은 4 플러스 4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가 바로 무엇인가? 4 플러스 4 루트 2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 A와 B와 C의 바로 이 둘레의 길이의 바로 이 합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무엇으로 보면 된다? 4 플러스 4 루트 2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 바로 B와 C가 뭐 할 때? 같을 때죠. B와 C가 같을 때 바로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면은 B와 C가 같다는 말은 이 직각삼각형이 바로 무엇이 될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때, 이등변 삼각형이 될 때 바로 이 둘레의 바로 무엇이 생긴다?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4 플러스 4 루트 2를 4로 묶어서 1 플러스 루트 2니까 루트 2 플러스 1로 이렇게 또 예쁘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산술 기하가 남았는데 자,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A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A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C로 바꾸어서 이 루트 속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최소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은 A와 B 문자 두 개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문자 세 개는요. 이 세 수를 곱한 것에 바로 세제곱권, 세제곱권의 몇 배보다, 세 배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산술 기하편 거예요. 문자 세 개짜리. 문자 네 개짜리의 합을 생각할 때는 얘는 이 내수의 곱에 네제곱권의 네 배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는데 굳이 이런 고교 과정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더라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A에 대한 정보는 또 여기 없거든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단지 BC로만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 A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나타내면 바로 산술 기하를 몇 번? 두 번 사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다듬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880번입니다. 이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가지고 각각 정사각형 이 세 개를 그렸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때 나왔던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 이 QR도 연결하고 TS도 연결하고 PU도 연결해서 전체 도형을 보면 육각형이잖아요. 그죠? 이때 이 육각형의 넓이를 나타내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은 바로 A, B, C의 길이를 갖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육각형의 넓이를 한꺼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도형이 모두 다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얘가 모두 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BRSTC의 넓이는 바로 A 제곱이 되고요. 자, 색깔을 조금 보이는 색깔로 자, 하겠습니다. 여기는 넓이가 A 제곱이죠. 이 정사각형 넓이는 B 제곱.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C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바로 무엇이 되나요? AB가 되죠.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되니까 동일하게 2분의 1 AB네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두 개만 우리가 찾아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BQ의 길이는 C고요. BR의 길이는 A잖아요. 그죠? 그럼 두 변이 있으니까 우리가 끼인 각만 우리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끼인 각이 바로 이 각인데 얘가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각이 벌써 두 개가 90도, 90도, 180도가 되니까 이 각과 이 삼각형의 각비 요 각과 합친 게 몇 도가 되어야 된다? 바로 180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 배를 ABC로 주고 우리가 그 넓이를 ABC로 나타내는 말은 이 ABC에 대한 우리가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각비에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각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정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각비에 대한 싹코탕의 정보를 아니까 이 각비 여기를 각비라고 하는 것보다 알파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알파로 해버리면 이 두 각을 합쳐가지고 바로 180도 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 바로 바깥에 있는 이 동각을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삼각형 바로 BQR이라고 할까요? BQ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쪽 사이드변이 A와 C죠. 자, CA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인은 무엇이 되면 되겠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180도 공식에 의해서 사인 알파와 똑같죠. 180도 공식은 또 사인이 무엇입니까? 자, 주인공이니까 플러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2분의 1 CA에다가 사인 알파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바로 고개 넘어 직각으로 바로 표현이 되죠. C분의 B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가 C분의 B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C와 C가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 AB 어라 직각삼각형 넓이와 똑같네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바로 직각삼각형 넓이와 똑같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 A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삼각형은 PAU인데, 맞죠? 삼각형 APU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한 변의 길이는 C, 이 한 변의 길이는 B로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 각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니까. 동일한 방법대로.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각 A의 바로 이 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이 각 PAU는 바로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똑같죠? 자, 따라서 삼각형 APU라고 할까요? APU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쪽 사이드 변이 B와 C죠. 그리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바로 사인 베타와 똑같잖아요. 따라서 2분의 1 BC에 자 사인 베타 마찬가지로 이 직각삼각형 ABC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인 베타는 바로 고개등무 직각으로 바로 C분의 A가 되겠죠. 사인 베타는 맞나요? C분의 A. 따라서 C와 C가 약분을 하면 어라 이것 또한 무엇이다? 2분의 1 AB네요. 아, 이 삼각형의 넓이도 바로 뭐다? 직각삼각형 이 ABC 넓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세 개의 정사각형 넓이에다가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2분의 AB가 몇 개 더해지면 되겠다? 4개 더해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 육각형의 넓이는 자, 육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각각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니까 바로 A제곱, B제곱, C제곱은 하나씩 더하고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 2분의 AB가 몇 개 있는 꼴이다?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꼴이죠. 따라서 4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자, 약분되어서 무엇이 된다? 2AB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답인데 답을 찾아보니까 답이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 C제곱이 바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바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이렇게 C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A제곱도 두 개, B제곱도 두 개. 맞죠? 그게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여기에 이 자체를 무엇으로 바꾸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C제곱으로 바꾸면 답이 있겠네요. C제곱을 A제곱, B제곱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C제곱으로 바꾸면 두 배의 C제곱 더하기 2AB가 되어서 2로 묶어주면 바로 C제곱 플러스 AB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결론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넓이가 똑같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각을 표현할 때 두 개가 90도니까 나머지 두 개의 합이 바로 90도가 되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맞죠? 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항상 우리가 알파 베타로만 표현해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산젠트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ABC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로 상수 취급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바로 각 B와 각 A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ABC로 나타내 달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8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에 내접한다고 했죠. 그럼 이 반지름은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바로 삼각형으로 볼 때는 외심이죠. 그럼 외심은 자,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 OA와 OB와 OC가 바로 루트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삼각형은 바로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이 넓이를 각각 OAB,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S1,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했네요. 자, 그럴 때, 자, 넓이의 관계식이 주어졌고, 자, BC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10이다. 자, 여러분들, 이 BC의 길이가 루트 10이 보는 순간, 루트 5와 루트 10은 어떤 관계입니까? 루트 2배 관계죠. 따라서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각 OBC 여기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AB의 길이, 이 길이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OAB 삼각형에서 보니까 자, 두 변, 루트 5, 루트 5가 되고 한 변의 길이니까 변색이니까 바로 무엇이다? 코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 세 각 중 한 각을 알아야 되겠죠. 그 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넓이를 이용해서 각을 찾아내라 이런 뜻이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지금 모두 다 두 변은 루트 5, 루트 5니까 그 긴 각, 즉 각 AOB 그리고 각 AOC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내면 바로 이 각에 대한 정보가 각각 나오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자, 이 x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각 AOB 자, 이 각을 자, 여기 조금 지워 볼게요. 이 각을 선생님은 바로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이 각을 세타로 두면 이 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얘가 90도니까 이 두 개의 각을 합치면 얼마가 된다? 바로 270도, 2분의 3파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각은 2분의 3파의 마이너스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자,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가 S1이죠. 자, S1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양쪽 사이드 루트 5, 루트 5니까 곱해버리면 5라고 바로 적읍시다. 자, 그 동배에다가 바로 사인 몇 도? 바로 세타가 되겠죠. 이게 바로 삼각형 OAB의 넓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삼각형 OAC의 넓이는 동일하게 S2인데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5가 되고요. 바로 사인 무엇이 되겠다? 바로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S1의 몇 배가, 4배가 S2의 3배와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냥 여기에 그대로 얘를 몇 배 하자? 4배 하자. 그러면 4를 곱한 것은 얘를 몇 배 한가? 3배 한가? 즉, S2를 몇 배 한가? 3배 한 거와 뭐 하다?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하고 5하고가 각각 무엇이 된다?
약분이 되면서 여기는 4, 4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3, 4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자, 이 각을 일단 좀 정리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얘가 270도니까 우리는 360도 공식으로 가봅시다. 자, 360도로 공식으로 가려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각 두 각에 더하면 2분의 4파, 2파이가 되고 플러스 세타로 표현하면 되겠죠. 360도 공식은 누가 주인공이다? 바로 코사인이 주인공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고요. 다시 한번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몇 도가 되면 바로 90도가 되면 90도가 되려면 여기가 90도가 벌써 있으니까 마이너스 세타로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항상 값은 같다.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삼켜 먹죠. 왜? y축 대칭 우함수니까. 따라서 이 각이 다른 표현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좌변은 4 사인 세타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여기 3배가 여기 있죠. 그죠?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있으니까 양변을 무엇으로 나눠주자? 자, 4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런데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자,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코사인이 0이 되려면 세타가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데 얘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코사인이 2분의 파이가 될 때, 맞죠? 얘는 무엇이 돼야 된다? 사인은 무엇이 된다?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사인 2분의 파이 1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절대로 같지 않죠. 그죠? 따라서 양변을 무엇으로 나눠준다? 4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사인이 0이 된다는 말은 세타는 삼각형이니까 바로 90도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데 2분의 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거든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세타는 2분의 파이는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코분의사가 나왔으니까 바로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탄젠트가 바로 무엇이 나왔습니까? 음수가 나왔습니까? 탄젠트는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음수잖아요. 근데 삼각형이니까 바로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자, 바로 2, 4분면 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인도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타의 정보를 얻었죠. 자, 그러면 이 탄젠트를 알면 이 세타의 바로 사인과 코사인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는 2, 4분의 각이잖아요. 탄젠트는 직각으로 먼저 출발해서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따라서 빗변은 5가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바로 코사인 세타의 정보를 알면 된다고 했죠. 코사인 세타가 바로 얼마가 된다? 5분의 4죠. 그런데 바로 2, 4분면 각이니까 무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삼각형, 바로 OAB에서 바로 무엇을 이용하여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x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잖아요. 그럼 이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은 바로 루트 5와 루트 5니까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하면 5 플러스 5가 되고요. 세- 세타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뭐 x 제곱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식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분모에 있는 5와 루트 5를 곱하면 5니까 대각선을 곱 마이너스 8이죠. 그것은 10 마이너스 x 제곱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x 제곱은 얼마가 된다? 18이 되고 그러므로 x는 길이니까 루트 18 바로
3 루트 2가 바로 루트 18이 되네요. 그러므로 이 선분 AB의 길이, 이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3 루트 2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넓이의 비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세타의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이때 여기가 세타면 반대쪽 여기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탄젠트 값을 아니까 그것은 코사인 사인을 모두 아는 거죠.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x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작할 때 여기에 루트 오고 루트 오니까 여기가 루트 10이다. 1대 1대 루트 2가 바로 보였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 좀 더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82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BC가 3, 길이를 표현해 볼까요? BC가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CD가 2라고 하죠. 그리고 코사인 각 BCD. 자, 이 각이죠. 자, 이 각이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말은 이 각은 바로 무슨 각이다? 둔각을 의미하는 거죠. 둔각. 이 각 자체가 바로 둔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각 DAB. 아, 이 각도 2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각이도 바로 무슨 각이 되겠다? 둔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코사인 값이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각형의 두 삼각형, 바로 A, B, C, A, C, D는 모두 이 각 자체는 모두 다 예각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각이 모두 다 예각인 예각 삼각형입니다. 자,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2라고 하고요. 자, 이게 바로 1대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자, 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선분 AB가 만드는 걸 바로 P1, P2. 그리고 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바로 두 선분과 만나는 점을 바로 Q1, Q2라고 했다고 한 거예요. 이때, 자, P1, P2와 Q1, Q2의 바로 길이의 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삼각형 ABD의 넓이도 주어졌네요. 자, 그럴 때 이 AB와 AD의 길이의 합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 그냥 우리는 그냥 AB를 그냥 길이를 A, AD를 길이를 B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의 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힌트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아요, 지금. 자, 넓이가 2라는 것도 있고, 자, 이 P1, P2와 Q1, Q2의 길이 B도 주어졌고, 자,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 먼저 얘가 1대2의 바로 내분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AE를 지름으로 하는 원, CE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러면 그 원이 결론적으로 이 두 원이 외접하고 있으니까, 그죠? 외접하면 원의 각각의 중심과 원의 각각의 중심과 바로 이 접점하고는 한 직선상에 놓인다고 했죠. 근데 E가 1대2면 E가 AC의 1대2면 이 원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몇 대 몇이 되어야 된다? 1대2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각각 P1, P2A, 이 A 삼각형 A, P1, P2, CQ, Q1, Q2가 바로 이 원의 바로 무엇입니까?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그러면 각각의 원들은 각각의 이 원의 바로 뭐다? 외접을이 된다. 자, 그런데 P1, P2가 바로 이 삼각형의 한 변이잖아요. 그죠? 한 변이 바라보고 있는 각의 로 나눈 것이 바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두 배죠. 마찬가지로 Q1, Q2가 바라보고 있는 게 각시 이 형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바로 사인 값은 바로 이 원의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두 배가 되겠죠. 아, 그러니 여기 E가 바로 이 AC를 1대1로 내보냈으면 여기서 이 두 원의 반지름도 이 두 원의 각각의 반지름도 바로 1대2가 되어야 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R로 놓는다면 이 원의 반지름을 무엇으로 놓는다? 2R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사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삼각형 AP1, P2에서 한 변이 바라보고 있는 P1, P2를 무엇으로? 바로 sin A, 그 변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각 sin A는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몇 배와 같다? 두 배와 같다는 거죠. 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 어디에서 바로 삼각형 CQ1, Q2에서 한 변이 바라보고 있는 Q1, Q2의 바라보고 있는 각이 각시잖아요. 그죠? sin C는 바로 두 배의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2R이니까 두 배를 하면 결론적으로 4R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P1과 P2 그리고 Q1과 Q2의 바로 이 B가 3대 5 루트 2라고 했으니까 각각 여기에서 우리가 P1, P2, Q1, Q2로 분자하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P1, P2를 어떻게 2R 곱하기 sin A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Q1, Q2는 4R 곱하기 sin C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각을 그냥 C, 이 각을 그냥 A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3배 5 루트 2라는 거죠. 얘가 바로 3배 5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RR은 무엇 할 수 있고요? 약분할 수 있고요. 자, 2하고 4도 약분이 되어서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은 산시의 값은 주어졌죠. 자, 각 BCD, 그렇게 각 BCD인데 얘를 그냥 우리가 짧게 산시라고, 코산시라고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코사인C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사인C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하나의 직각삼각형만 그려줘서 이 각이 C라면 코사인이 3분의 1이죠. 근데 이 각은 바로 지금 둔각입니다. 둔각. 자, 둔각이라도 사인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죠. 그럼 얘는 루트 제곱 빼면 8이니까 바로 2 루트 2가 되어서 이 사인의 값이 얼마가 된다? 사인 C의 값이 3분의 2 루트 2가 되는 거죠. 고개 넘어 직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가 있다? 사인 A의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sin A를 sin A를 3분의 얘가 봐 4루트 2로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 2가 있으니까 이것 때 3 이거는 3대 5 루트 2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보기 좋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누가 루트 2가 무엇을 든다? 약분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섯 배의 sin A가 바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니까 3과 3이 약분되어서 4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sin A 값이 얼마다? 5분의 4라는 값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sin A죠. sin A. sin A가 바로 5분의 4의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 ABD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죠? 바로 2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삼각형 ABD는요. 자,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AB죠. 우리가 길이를 AB로 바꿔놨으니까 AB에 바로 sin A가 되는데 이 sin A가 얼마라고 했다? 5분의 4라고 했습니다. 맞죠? 5분의 4라고 했죠. 그게 얼마다? 2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2가 되고요. 따라서 양변에 2분의 5를 곱하면 바로 AB는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바로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AB의 관계식 관계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용 안 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BD 길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BD 길이.
자, BD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었는데요? 무엇이죠? 어디입니까? BD에 대한 정보는 자, BC가 3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그러면 BD를 우리가 구해 볼까요? BD를. 자, 왜냐하면 여기에 C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코사인 값이 나와 있고 여기 3이고 2면 우리가 B와 D를 연결하면 자, BD의 바로 이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BD의 바로 무엇을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코사인 C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은 두 배에 양쪽 사이드가 3과 2죠. 각각 제곱은 9가 4가 되고 마이너스 바로 여기가 BD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3과 3이 약분이 되므로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분모로 줘버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1이 되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아야 되겠죠. 13 마이너스 BD의 제곱이 바로 누구와 같다? 마이너스 4와 같다. 따라서 BD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17이 되어서 자, BD 길이가 얼마다? 바로 루트 1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자, 이 길이가 루트 17이라는 것을 바로 이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사인 A를 알죠? 사인 A를 안다는 말은 얘는 코사인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A 값과 B 값과 루트 17이 바로 세 변이 주어지고 바로 한 각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A를 다시 한번 적용하면 A와 B의 관계식을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코사인 A는 자 A를 끼고 있는 두 변이 바로 스몰 a, b잖아요. 그죠? 그럼 두 배의 스몰 a, b가 되고 자 각각을 제곱하죠. a 제곱, b 제곱. 그리고 a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루트 17이니까 바로 17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코사인 A는 얼마일까요? 사인 A가 여기서 지금 5분의 4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A는 사인이 5분의 3, 5분의 4면 자, 여기가 A가기 때문에 사인이 5분의 4면 여기가 3이죠. 자, 그런데 이 A는 여기서 뭐라고 했죠? 둔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얘가 몇 사분면 각이다? 2사분면 각이다. 그러면 코사인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5분의 3인데 둔각이니까 이 값이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AB의 곱은 얼마라고 우리가 여기서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5로 바꾸면 약분이 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7인 분자는 대각선 곱의 곱과 같죠.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 된다? 17에서 6을 뺀 바로 11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도 찾아냈습니까? 제곱의 합도 찾아냈죠. 그런데 물어본 게 바로 합이니까 무엇?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바로 제곱의 합이니까 내가 구하는 건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이 오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얘가 제곱의 합이 11이니까 마이너스 12 이항하면 2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인데 바로 길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사인 A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맞나요? 그리고 또다시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보기 위해서 바로 세변과 한각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데 이 BD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바로 이 코사인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 BD의 길이를 구함으로써
이 삼각형 ABD의 세변과 바로 한각을 이용하여 코사인 법칙을 쓰면 또 A와 B의 관계식이 또 하나 더 나와서 바로 A와 B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8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10, 12, 14인 삼각형 ABC에서 중심호가 자 BC 위에 있거든요. 자, 그림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반원이 바로 이 삼각형에 바로 접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반원은 원의 넓이의 2분의 1이니까 일단은 반지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원의 반지름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AB와 AC가 이 반원의 어떻게 보면 접선이 되니까 우리가 원의 접선이 나오면 바로 접점까지 연결하고 뭐다? 수직 표시. 접점까지 연결하고 무엇을 표시한다? 수직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직 표시를 하면 바로 이 길이가 각각 바로 R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R의 값만 구해주면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변을 가지고 이 R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R이 바로 이 수직으로 만나는 바로 여기가 접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세 변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R이 바로 이 AB와 수직, AC와 수직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보조석, 바로 A와 O만 이렇게 연결해 준다면 바로 이 삼각형으로 바라봤을 때는 12 밑변이고 R이 높이가 되고 이 삼각형으로 바라보면 14가 밑변이고 R이 높이가 되니까 R에 대한 식 하나만 표현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 변이 나왔을 때,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앞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자, 이 각 A에 대한 사인 값만 알면 되니까 세 변이 주어졌으므로 먼저 코사인 값부터 한번 찾아보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두 배의 양쪽 사이드 10과 14가 되겠죠. 각각을 제곱해서 올려주면 100이 되고요. 14의 제곱은 바로 196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 12의 제곱인 144를 빼주면 얘가 바로 각 A의 코사인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196에서 144를 먼저 빼버리면 바로 52가 되니까, 맞죠? 이 분자 값이 바로 얘가 52가 되니까 152가 되거든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로 먼저 약분을 해볼까요? 2로 약분하면 2, 7, 24, 2, 6, 22가 되고, 자, 4로 약분, 14니까, 그죠? 자, 또다시 2로 약분하면 2, 7, 24, 얼마가 된다? 2, 3은 6, 2, 8이 16이 되겠죠. 자, 10으로 약분하면 얘가 5가 되고요. 얘가, 2로 약분해야 되겠죠? 2는 2, 2, 9, 18이 돼서 바로 코사인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자, 35분의 19가 나올 것입니다. 자, 숫자가 조금 예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코사인 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사인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사인 A는 바로 코사인이 양수로 나왔으니까 바로 A는 바로 예각이 되고 코사인이 35분의 19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높이는 루트 35의 제곱 마이너스 19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한 번은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바로 54가 되겠네요.
더하면 54가 되죠. 곱하기 한 번은 빼버리면 맞나요? 바로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6은 나올 것이고요. 54는 바로 2 곱하기 얼마가 되고 27이 되는데 27이 3이 몇 개다? 3개다. 즉 39, 27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6이 나와서 4로 나오고 9가 나오면 3으로 나오니까 4, 3 얼마다? 4, 3, 12 루트 6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레이가 35분의 12 루트 6이 되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양쪽 사이드가 바로 10하고 14가 되고 자, 거기에 사이렌이니까 사이렌은 35분의 얼마? 12 루트 6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4와 35가 7로 약분되죠. 7이 14, 7호 35. 따라서 5이 1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넓이가 얼마? 24 루트 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각각의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곱하기 높이 r과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14 곱하기 높이 r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5r이 되고요. 얘는 약분하면 7r이 되니까 12r이 되겠습니다. 바로 12r이 24 루트 6이 되니까 12로 나누어주면 r은 바로 2 루트 6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넓이를 이용해서 바로 r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따라서 반원의 넓이는 파이 바로 r이 2 루트 6이니까 파이 r 제곱의 바로 절반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럼 2 루트 6의 제곱이 24파이니까 24파이에 바로 2분의 1이 되어서 이 반원의 넓이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12파이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원의 반지름을 어디에 표시해야 된다? 이 접선과 만나는 이 접점에 표현해주면 이 바로 원의 반지름이 각각의 삼각형의 무엇의 높이로 보이게 되겠죠. 물론 AO를 연결했을 때 그럴 것입니다. 세 변이 주어졌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헤론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풀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R에 대한 식을 만들면 R을 찾기 때문에 바로 반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8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A의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하여 자, 각각의 AB와 AC 길이가 4, 2가 주어지고 여기가 45도가 주어졌을 때 바로 이 선분 CD의 길이를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AB가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바로 표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45도니까 얘도 몇 도입니까? 45도가 됩니다. 그럼 얘는 바로 무엇이죠?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 2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AD와 DB는 길이를 다 알 수가 있네요. 바로 4를 얼마? 루트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AD 길이 2 루트 2, DB 길이도 2 루트 2는 바로 1대 1대 루트 2인 바로 사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아래에 있는 삼각형도 보시면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AB가 지름이니까 얘가 이 지름인데 얘가 빗변이죠. 근데 빗변과 한 변이 4대 2, 2대 1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60도라고 하고
여기가 30도라고 했죠. 따라서 12 길이도 자동으로 나오면 바로 2 루트 3으로 나오니까 1대 루트 3대 2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를 다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CD 길이죠. CD 길이. 이 길이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를 물어보는데 이 왼쪽 삼각형 ACD를 보면 두 변의 길이 2 루트 2와 2를 나누는데 중심각이 105도입니다. 우리가 105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모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기는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보면 여기 2 루트 2, 여기 2 루트 3인데 얘가 또 75도예요. 75도에 대한 코사인 법칙도 사용할 수가 우리가 없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는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왜? 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삼각형 넓이 두 개로 뭐 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니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각이 30도니까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 30도면 바로 그 다른 원주가 ADC의 각도 몇 도가 되어야 된다? 30도가 되어야 되겠죠. 원주각은 같으니까. 맞습니까? 호 AC에 대한 원주각은 같으니까. 그럼 얘가 30도면 얘는 몇 도입니까? 60도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가 또 45도면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 45도면 여기도 45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각과 면의 길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코사인 법칙으로 가기는 어렵고 이게 사각형이니까 이 AB와 CD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각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각형에서의 두 대각선의 바로 뭐와 이루는 각을 안다면 그것 또한 바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처럼 비슷하게 2분의 1 두 대각선 길이의 곱에다가 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각도 얘가 65도, 45도 다 찾았지만 105도가 돼서 얘가 75도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또 이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일단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각형을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형 넓이 두 개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사각형 ACBD 해야 되는데요. ACBD의 넓이를 자 삼각형 ACD, 삼각형 뭐 CDB라고 할까요? CDB의 넓이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도 우리가 어떻게 구해보자. 이 삼각형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바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C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의 사각형을 자 이런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먼저 ABD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ABD는 자 직각이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가면 되죠. 밑변이 2루트 2고 높이도 2루트 2가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플러스 삼각형 ABC는 자 직각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2, 높이를 2루트 3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구한 것이라 이번에는 삼각형을 ACD와 바로 CDB의 넓이의 합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CD가 X니까 CD를 구하니까 CD를 X 놓으면 2루트 2와 X와 30도가 지금 끼어 있으니까 바로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바로 뭐다? 사인 30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오른쪽 삼각형 BCD는 X와 2 루트 2와 60도 아니면 X와 2 루트 3과 45도를 이용해도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자, x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자, 기인각은 60도니까 사인 60도로 이렇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식을 풀면 x값을 찾을 수가 있죠. x가 바로 CD의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항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있으니까 양변을 2로 곱했다고 생각하고 또 2도 하나씩 모두 다 있죠. 이렇게 약분해 버리겠습니다. 자, 루트 2도 하나씩 다 있나요? 아, 그런데 아쉽게 여기가 루트 2가 없네요. 그럼 이 상태로 두고 식만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2와 2 루트이니까 4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사인 30도가 얼마죠?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2분의 루트 2x가 되겠네요. 플러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루트 6x가 되겠네요. 2분의 루트 6x. 자, 분수라서 양변에 두 배를 치면 8, 4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2가 없어지니까 바로 루트 2 플러스 루트 6으로 묶어주면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으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6으로 나누었는데 이 양이 뭐 유리화를 할 때는 앞에 있는 숫자가 큰 숫자가 맞죠? 따라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로 적겠습니다. 자, 분자는 4로 묶을 수가 있나요? 4로 묶어버리면 2 플러스 루트 3으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누구를 곱해주자? 바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각각 곱해주면 자, 분모는 합차에 의해서 얘가 얼마가 되죠? 6 마이너스 2, 4가 되죠. 그럼 이 4와 이 4가 뭐가 된다?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 플러스 루트 3, 루트 6 마이너스 2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것만 전개하면 바로 되겠죠. 전개해보면 자, 2 루트 6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 자, 전개하면 자, 루트 13, 루트 18이니까 바로 3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2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6이 되고요.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니까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바로 선분 CD의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루트 6 플러스 루트 여기 선생님이 잘못 적었죠. 루트 6에다 여기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2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죠? 3 루트 2에서 2 루트 2를 뺐으니까 바로 루트 2로 표현해서 CD의 길이가 바로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바로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바로 사용하기가 어렵죠. 왜? 이 각이 105도라서. 이쪽도 마찬가지죠. 맞죠? 75도라서 코사인 법칙을 바로 쓰기가 어렵고, 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 얼마가 됩니까? 바로 75도가 되니까, 바로 또 그 공식도 수용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 사각형이 되면 어떻게 하죠? 모든 변과 모든 각을 다 알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를 삼각형 위아래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한 것이나 바로 CD를 기준으로 좌우의 바로 직각 좌우의 삼각형의 두 개 넓이의 합이나 같다로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CD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 함수를 모든 풀이를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수열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수열편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